이거는 지금 정확히 말해야 되는 거예요. 독일이 아까도 말했지만 노드스트림 2를 중단한다 그랬지 아예 앞으로 중단하고 부셔버리겠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문에 미국이 경제 제재하자고 지금 분위기 몰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프랑스랑 독일도 안 따라갈 수가 없는데 전혀 속마음으로는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가 원치 않는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고 가야 돼요. LPG와 LNG 그리고 천연가스. 이거 다 비슷한 말 아닌가요? LPG는요 석유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입니다. 그래서 액화 석유가스예요. 액화 석유가스야 석유가스. LNG는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말 그대로 땅에서 가스 뽑아낸 거 석유에서 추출하거나 만든 게 아니야. 자 근데 달리 말하면 뭐야 지금 LNG가 천연가스를 액화해야 LNG가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한 거는 액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PNG예요. PNG. 파이프 내추럴 가스. 액화라는 공정 과정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이건. 그럼 뭐야 지금 미국은 유럽에 본인들의 가스를 수출하려면 액화 플랜트 공정을 거친 다음에 LNG선에 실어서 옮겨야 돼요. 러시아는 아닙니다. 그냥 보내면 돼요. 저 파이프로. 비용이 더 들고 단가가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개시부졌습니다. 여기서 단가 차이가 생겨요. 러시아도 천연가스 팔아먹으려고 저런 가스 파이프 처음에 연결할 때는 저 파이프도 초기 설비 비용이 들어가요. 들어가지만 액화로 계속해서 LNG선으로 옮기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훨씬. 유럽 국가들도 LNG선을 통해서 액화선을 통해서 오는 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양반들도. 이게 유통단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미국이 유럽에 천연가스를 팔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가스를 채취해. 그 다음 액화 플랜트를 합니다. 그 다음 LNG선에 실어야 돼요. 그 다음 대서양을 건너. 그 다음 다시 여기서 또 문제야.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유럽에 도착을 했어. 그 다음부터는 파이프로 아니면 육로 탱크로리그 차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물론 러시아도 이 파이프로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파이프가 끝나는 지점이나 중간중간에 파이프에서 그 빼낸 거를 또 액화를 한 상태로 탱크로리로 옮기든가 여러 가지 또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미국은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저거랑 과정 자체가 다르다. LNG선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요게 지금 LNG 플랜트 시설을 거쳐가지고 지금 LNG선에다가 싣고 있는 거야. 가스를 지금. 복잡해요. 이게 엄청 복잡해. 요거 아시죠? 요거 LNG선 요거로 이제 가야 되는 거야. 러시아 새끼들 그냥 연맥해버리고 미국의 셰일가스 수입해오면 된다 이런 말 엄청 쉽게 생각하는 양반들 있더라고. 여시나 드세요. 뭐가 그렇게 쉽게 말을 해. 공부를 하든가 수많은 국민들한테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가짜뉴스 퍼뜨리고 가능하지도 않은 거 가능하다면서 무작정 무슨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얘기나 퍼뜨리고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오늘 이걸 알게 됐어요. 러시아는 파이프로 보내는구나. 액화를 안 하고 보내는구나. 미국처럼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들은 LNG로 보내야 되는구나. 미국이요 근데 실제로 천연가스 가격이 싸요. 실제 사용하는 그 사용량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가 내는 금액 있죠. 그거는 지금 유럽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미국 안에서 천연가스가. 근데 그게 배를 타고 유럽에 가면은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 알아보니까요. LNG 플랜트가 정육공장처럼 파이프가 엄청 많아요. 하여튼 그게 액화 플랜트 인프라가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간대요. 진짜로. 항만에다가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부동산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항구 주변에도 필요하고 그 돈이 엄청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진짜로. LNG 플랜트 한번 검색해보자. 요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요런 거 파이프 존나 많은 거 막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저거를 얼마나 많이 설치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지금. 이미 2022년 기준 미국의 액화 플랜트는 풀 가동 중입니다. 현재 풀 가동 중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풀 가동 상태였어요. 지금 부족한 거야. 진작부터 풀 가동하고 있던 건데 2022년이나 23년에는 한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대요. 액화를 하는 플랜트가 20% 늘어난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은 미국이 가스를 아무리 많이 생산을 해도 액화 플랜트 시설이 부족하면은 못 팔아요. 해외에. 무조건 액화 플랜트를 해야만 팔 수가 있어. 생산량이 백날 늘어나봤자 액화 플랜트가 부족하면 기간 안에 팔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인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거냐? 미국의 액화 플랜트 같은 게 지금 획기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것도 아니라는 거야. 지금 몇 년 안에. 서유럽, 프랑스나 독일 같은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만 믿고 러시아에 대해서 에너지 제재고 지랄이고 다 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거야. 자파
자폭이거든요. 자폭. 최근에 작년인가 독일이랑 프랑스 같은 데서 천연가스 가격 폭등했던 거 아시죠?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건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계속해서 하려고 난리를 치다 보니까 석유라든가 석탄을 어거지로 줄이고 대신 몇 년 동안 땜빵으로는 천연가스 쓰자, 이것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값 늘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가스값이? 그거를 갖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터졌다고 해서 독일 입장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천연가스 이제 우리 수입 안 받음! 이거 해버리면 독일은 자폭이다 이 말이야. 과연 독일이 그걸 선택할 것인가?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절대로. 그래서 독일이 노드스트림2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파이프 관련해서 조금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리면은, 지금 보면은 사우스 스트림 보이세요 여기? 이 사우스 스트림이 이 파이프가 아니에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를 지나서 이 점선 있죠 지금. 사우스 스트림, 요 점선까지 이게 사우스 스트림이에요. 근데 저게 안 됩니다. 파토가 나요. 그리고 터키 스트림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꺾어서 터키에서 출발하게끔 바뀌었어. 터키가 어디예요? 나토요? 이런 게 또 있어요 지금. 나토 국가, 그리고 미국, 안보적인 이유로, 전략적인 이유로 러시아도 본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국가들한테 파이프를 건설하려고 하는 게 있고, 미국이나 서방 진영 국가들은 그건 안 된다, 무조건 터키를 통과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또 협의를 보는 것도 있다. 요것도 우린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미국이 아예 노드스트림 2까지 못하게끔 독일의 압박을 가한 것 같아요. 그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독일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정했을 가능성은 없다. 아마 독일은 미국과 협의하에 아마 정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아예 안 한다가 아니에요. 지금 잠시 중단이야. 잠시 중단. 이걸 아예 안 한다가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일단은 지금 중단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천 폐쇄, 아예 잠정 중단이냐 아니면 잠시 중단해서 끝날 것이냐는 지켜봐야겠죠. 간다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잠시 중단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노드스트림2가 재개가 될 것 같은데, 간다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독일이 저 노드스트림2를 중단한다고 발표를 할 때 속으로 씨부레 진짜 개짜증나네 진짜,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90% 이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간피셜입니다. 유럽이 최근에 천연가스 값이 계속 폭등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소비량이 계속 올라가서 그래요. 요 몇 년 사이에 계속 폭등해요. 친환경 재생에너지 한다고 경유고 휘발유고 못 쓰게 막고, 그만큼 그걸 대체해야 되니까 천연가스가 오른 거죠. 그죠? 그럼 양이 늘어나야 된단 말이야. 공급량이. 2020년 기준 에너지 비율을 좀 말씀드릴게요. 한국이 2020년 기준 전력을 생산할 때 석탄이 23.2, 석유가 36.2, 원자력이 22.1, 재생이 6.6입니다. 천연가스가 11.9예요. 이유는 어떨까? 석탄 15.8, 석유 34.4. 천연가스가 지금 대한민국의 더블입니다. 더블. 25.4%예요. 원자력은 13%, 대한민국의 절반 가까이 되죠. 재생에너지는 대한민국의 더블입니다. 딴 건 다 필요 없고 천연가스만 보자고요. 더블이요, 더블. 2020년 기준.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공급량을 반드시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최대한적으로 공급을 하고는 있는 거예요. 파이프 단위 면적당 갈 수 있는 그 양이 정해져 있거든. 파이프를 더 많이 대든가 LNG선이 쉴 새 없이 들어오든가 이런 거 아닌 이상 공급량이 획기적으로 늘지를 않습니다. 사실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값 폭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러시아가 파이프를 오지게 더 만든다, 아니면 미국이 자기들이 쓸 가스까지 줄여가면서 유럽으로 LNG선을 보내준다. 둘 중 하나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중동아랍에서도 지금 최대한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저거 지금 이 노드스트림 1이 있고 2가 있다 그랬잖아요. 노드스트림 1이 보내주는 가스의 양이 1년에 550억 입방미터입니다. 근데 노드스트림 2는 몇이냐? 똑같아요. 550억 세제곱미터입니다. 파이프 굵기가 똑같아서 똑같더라고. 결국엔 들어오는 양을 따지려면은 이 파이프의 굵기야. 결국에는 가스 파이프의 굵기에 따라서 파이프가 하나면은 속도가 일정하면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양이. 근데 그거 아세요? 독일이 1년에 쓰는 가스 양 1000억에서 1100억 입방미터입니다. 노드스트림 1이랑 2가 몇이라 그랬어? 550억 그랬잖아. 두 개 합하면 1100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노드스트림 1, 2를 보내봤자 독일이 1년 동안 쓸 양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파이프가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죠. 지금 러시아가 설치를 해야 될 게.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 프랑스랑 독일 입장에서는 파이프를 더 설치하자는 입장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독일 입장에서 저 노드스트림 1, 2를 까는 게 뭐냐면은 독일만 위해서 까는 게 아니에요. 봐봐. 지금 노드스트림이 여기 연결되면은 지금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까지도 갑니다. 그러면 독일한테 통행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여 위에 있는 나라 네덜란드한테도 통행세를 내야 될 겁니다. 가스 단가가 여기를 지나면 지날수록 비싸져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까지는 닿지도 않고 있어 지금. 씨부레. 여기서는 탱크로리로 가든가 액화 탱크로리로 가든가 그래야 돼.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도 들었는데 영국으로 간 러시아의 가스가 LNG 선에 실어져서 프랑스로 가는 것도 있대요. 뭐 하려고 그 짓거리를 하죠? 그게 더 싼 거야. 거리가 짧으니까. 파이프는 연결은 안 돼 있고. 간 김에 여기서 액화를 해서 가는 게 더 쌀 수도 있다는 거야. 물론 많은 양은 아니래요. 엄청난 양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다. 지금 미국이 LNG 선으로 본인들의 가스를 유럽에 팔기는 팔거든요.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남유럽으로 갑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로 가요. 러시아의 가스 파이프가 아직 연결도 안 되어 있고 여기는. 그 외에는 지금 파이프의 끄트머리가 지금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여기 독일, 이탈리아 북부. 지금 이탈리아도 북부까지밖에 안 가잖아요. 여기 있는 게 스위스라던가 프랑스 여기 동남부 쪽으로 가든가 이래야 된단 말이야. 자, 이 시점에서 간청단 분들이 미국의 입장이라면 러시아가 계속해서 유럽의 파이프 오지게 연결하려고 하고 유럽 국가들도 그걸 원하고 있고 경제대국 독일과 프랑스는 가스가 졸라 많이 필요해가지고 제발 좀 빨리 파이프 만들자 그러고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미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여기서 이런 음모론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논문에도 나오는 음모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지. 논문에서 논리적으로 추정하는 건데 이 시점에서 미국이 일부러 우크라이나를 부추겨서 나토 가입시켜줄 생각도 없었으면서 우크라이나에 가입할 것처럼 계속 어그로를 끌게 만들어서 러시아가 일부러 쳐들어오게 만들 어떠한 특정 사건을 만들어내려고 유도했다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거를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에 계속해서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계속 앵무새랑 막 얘기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당연히 그 어그로에 끌리면 그거를 이용해서 그걸 명분으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려고 했던 거지. 미국이 이 음모론, 이러한 추정, 이런 내용에 따르면. 근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던 거야. 군대를 저렇게까지 그냥 싹 다 보내버릴 줄은 몰랐던 거지. 라는 추정이 있다. 국제정치학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언론 인터뷰하신 분들도 보니까. 미국이 본인들의 셰일 가스를 더 팔아먹기 위해서 그랬다. 뭐 그것도 있긴 있겠어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왜 했는가를 보면 첫 번째는 셰일 가스를 더 팔려고 했겠죠. 두 번째로는 셰일 가스를 그냥 팔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러시아한테서 사오는 게 싼데 굳이 그때야 단가가 더 비싼 셰일을 뭐 하려고 삽니까? 그러려면 사이가 안 좋아져야죠. 안 좋아지게 만들었다는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러시아가 유럽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밟아야 된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하기 전에 미국 입장에서 이걸 빨리 미리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유럽 국가의 국민들, 우크라이나 국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의 민간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러시아 저 깡패색 나쁜 색들 좀 난리 났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독일 정부가, 벨기에 정부가, 오스트리아 정부가 국민 여러분 러시아가 같아도 저희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끊을 순 없습니다. 이러면요 그 정치인 정치하겠어요? 계속 해먹을 수 있겠어? 못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욕 뒤져라 먹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정확히 말해야 되는 거예요. 독일이 아까도 말했지만 노드스트림 2를 중단한다 그랬지 아예 앞으로 중단하고 부셔버리겠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언젠가는 지금은 중단이라고 얘기한 저 노드스트림 2도 결국에는 재개가 될 것이다. 일단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잠시 중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러시아라고 지금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든 객기를 부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오늘이 3월 26일이에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돈바스 지역 우크라이나의 동쪽으로만 지금 가가지고 그냥 개기겠다. 지금 작전을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도 군대가 개털이었고 전쟁을 제대로 수행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으로 도망을 가고 돈바스가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지금. 요쪽만 지금 먹고 있는 것에서 러시아가 끝날 것이냐 이 일을.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안 한다는 게 못이 박히면 아마 끝날 수도 있겠죠. 독일이랑 프랑스 입장에서 러시아랑 어떤 대화를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러시아도 독일 프랑스와 대화를 해보고 너네 나토 가입 우크라이나 안 하게끔 확실하게 할 거지. 만약에 하게 되면 가스 끊어버린다 시부레. 뭐 이런 물밑에서 뭐가 있겠지. 그런 걸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만 안 하는 게 확실하게 못이 박히면 아마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먹고 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뭐예요 지금?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받든 말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못한다는 걸 분명하게 못을 받고 게다가 돈바스까지도 얻어내고 끝나는 겁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졌다고 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러시아의 피해가 어마무시했으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엄청난 전력이
박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얻은 것도 꽤 있다는 거.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천연가스를 팔 수 있는 판로 이것도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어요. 어찌됐든 우크라이나는 잃은 것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인도주의적으로 앞으로 수많은 국가들이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우크라이나가 얻는 게 획기적인 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 거를 또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러시아도 경제 제재를 받고 천연가스를 덜 팔게 되고 앞으로 천연가스는 계속 팔더라도 다른 거를 못 팔게 되면은 아마 여러모로 좀 힘든 게 있을 거예요. 근데 푸틴이 지금 왜 갑자기 루브라로 내라고 하죠. 루브라가 떡락하니까 천연가스 가격을 루브라로 내라. 달러나 다른 돈 말고 유로화 말고 루브라로 내라. 루브라. 본인들 루브라 살려내려고 이제 갱생시키려고 이제 객기를 부리고 있는데 실제로 저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전망이 많더라고요. 경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효과는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자, 오늘 우리는 뭘 알았죠? 아무리 지금 동국권 국가 폴란드나 발트 3국이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서 난리를 치고 사이가 안 좋아져도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덜 안보적인 위협을 받는, 게다가 천연가스 수요가 엄청나게 높은 프랑스나 독일, 벨기에 같은 국가들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을 더 받으려고 난리가 나 있다. 이게 우리 눈에 지금 언론에선 잘 안 보이는 현실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아까 그 얘기했어. 미국의 셰일 혁명. 아까 미국의 셰일 가스들이 유럽으로 오기 힘들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그럴 거면 씨부레 뭐 하려고 혁명이라고 부르냐. 실제로 셰일 혁명의 실제 현재 상황이 어떠하냐. 잘 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셰일 가스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입니다.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